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증시입니다. 일단 전일 CPI가 발표되고 금일에 우리나라 증시 개파라고 시작을 했지만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이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제 거의 보합권에 육박해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거의 갭을 다 메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지만 일단 말아 올리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다만 이제 5일선에 맞고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세를 다시 회복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수급적으로 봤을 때 금일 외국인이 1조 원을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수급적으로 나쁘지 않았다. 다만 이제 내일장 보고 21선을 회복해 주는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아까 말씀드린 1조 원 매수 중에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이제 5조 원을 넘게 매수를 했습니다. 사실상 이제 말씀드리면은 삼성전자에서 반 이상을 이제 매수를 했고, 그 외에 SK 하이닉스나 현대차, 여기서 대부분이 다 일단 1000억 이상씩을 다 매수를 했죠. 그래서 이 세 종목만 가지고도 벌써 한 8천억 원어치는 매수를 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이 세 종목이 다 매수가 들어갔다. 뭐 대형주 쪽으로만 매수가 돌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까 이제 아래 꼬리를 달고 위로 올라온 이제 차트가 보였지만, 그래서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실상 보면은 그 종목은 딱 정해져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가지고 계셨던 종목들은 대부분 하락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그럼 이제 코스피가 비슷하게 이렇게 다시 올려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결국 갭을 이제 메운 정도로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나 상승이 나올 때 반도체 수출 관련돼 가지고 실적 호조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한미 반도체가 마이크론에다가 HBM 장비를 수주했다는 소식, 이렇게 되면서 이제 AI와 반도체 장비주들이 상승이 나오면서 그 지수를 좀 끌어올려주는 모습이 나왔지만, 아까 코스피가 21선을 회복을 못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상승이 나왔지만 61선을 하회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게 추세가 다시 이렇게 돌아설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고, 특히나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금일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스피 대비해서도 수급적으로는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아시아 증시를 보시면은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대부분 그래도 전일 CPI 발표가 있었는데도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다만 이제 오늘 밤에 이제 미국 증시가 다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 나오느냐,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일 이제 우리나라 증시를 포함한 아시아 증시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다시피 전일 이제 뉴스로도 말씀을 드렸었죠. CPI 부담. 네,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 보니까 전에 미국 증시가 하락이 나왔고, 그 여파로 증시들이 전부 다 개파락이 나왔지만 갭은 일단 메워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금일 미국 증시가 전일 하락 부분을 다시 회복해 주는지를 좀 체크해 보시면은 앞으로 이제 증시 흐름이 그래도 많이 좀 예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이제 21선을 회복을 하냐 마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렇게 어제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사실상 뭐 겹친 내용에서 추가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CPI가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엔화 가치가 3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개입을 시사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으로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호조 소식이 있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예, 그렇다 보니까 코스닥이 아까 좀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뉴스 때문에 사실상 갭을 메우는데 좀 편하게 메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2달 연속 줄어들고 있었는데 반등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반도체 수출액 같은 경우에도 이달 말까지 반년째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약간 기저 효과도 있는 거죠. 기존에 워낙에 안 좋았었기 때문에 이번에 좀 큰 폭으로 오른 것처럼 실제로 보이는 거고, 앞으로 이제 더 올라갈 거를 기대하고 주가가 올라가 있다는 거, 이 점은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 수출이 45.5%가 늘었다. 이는 월간 기준으로 지난달까지 5개월째 두 자릿수가 넘는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저효과, 이거를 무시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일단 반도체 수출액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예상보다 빠르게 반등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선박 수출 같은 경우에는 87%가 급감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에 선박 관련돼 가지고 좋은 소식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의외로 생각보다는 수출이 그닥 좋게 안 나왔어요. 예, 물론 이제 앞으로 이게 계속 유지가 될 것이란 또 다른 얘기긴 하지만, 추후에 기존에 수주를 해놨던 내용들이 매출에 잘 적용이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총선 소식이 있는데 민주당이 압승을 했죠. 예,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 보시면은 밸류업 관련주, 저퍼주, 그다음에 원전주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하락이 나왔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어도 당연히 총선이 끝났으면은 하락하는 게 어떻게 보면 뉴스가 사라지니까 재료 소멸로 하락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기존에 투자를 총선을 보고 하신 분들은 아마 이미 다 빠져나오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되고, 다만 이 저퍼주나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총선주라고 하긴 좀 애매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뭐 AI와 엮여가지고 지금 미국에서도 원전을 더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 소형 모듈 원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순간적으로 수급이 좀 꼬일 수가 있지만 그렇게 부담스러운 자리들도 사실 아닌 부분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가지고 계시다가 지금 물렸다 그러면은 조금 더 편하게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상외로 안철수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돼가지고 안랩과 써니전자 상승이 나왔는데 사실상 이것도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총선 관료주는 여기서 끝이 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란하고 이스라엘 공격 관련된 소식인데 공격이 임박했습니다. 저번에 뉴스 설명을 드릴 때 한 10일 정도 전으로 공격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지금 11일이기 때문에 당장 공격이 진행돼도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전에 뭐 미국하고 이스라엘 정보당국에서도 사실상 이제 공격이 임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앞으로 수일 내에 고정밀 미사일 또는 공격용 드론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민간 시설이 아니고 이스라엘 도심에서 공격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 이제 어느 정도의 희생이 발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추후에 이제 흐름이 나오겠죠. 확전이 되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에서 마감이 될지 그 부분에 이제 임박한 기로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중 특징주를 보시면은 바이오스마트가 자회사 TCT, 초고압 변압기 발전기용 동제품 및 중전기 제작 수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이것보다는 이 자회사 TCT가 좀 독점적인 위치에 있다고 이제 내용이 나왔는데 그 부분 때문에 좀 상승이 나왔다고 생각이 돼요. 그 회사 자체도 작년도에 실적이 나쁘지 않았던 거에 비해 가지고 지금 시가총액이 그다지 높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올랐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강하게 밀어주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단기적으로도 한번 매매를 해볼 만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동일 고무벨트 같은 경우는 네이버 클라우드와 인텔이 AI 공동연구센터 설립에 카이스트가 참여했다는 소식. 이거 기존에도 나왔던 뉴스죠. 그래서 사실상 거의 재탕 뉴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다음으로 제일약품 소식인데 자회사가 이중저해 표적 항암제죠. 네스파립 자궁 내막암 효과가 확인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용은 좋은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윗꼬리를 쭉 달고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매도세가 있다. 회사 자체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모멘텀이 강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온 거죠. 이렇게 올라가니까 일단 추후에 이게 다시 이렇게 올라갈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DAD 테크놀로지 전 대표 구속 소식에 정지가 됐습니다. 기존에 이미 계속 급락이 나오고 있던 시점이고 회사 자체를 보셔도 워낙에 종목이 부실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건드리면 안 되죠. 그냥 정지가 됐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다음 시간의 특징주를 보시면은 램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유리기판 관련주죠. 기존에도 상승이 나왔던 종목인데 이 종목이 시간의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 소식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갭이 뜨면 일단 조심해야겠죠. 지금 반도체주들도 시장을 아직까지 이끌긴 하지만 이제 신고가를 막 뚫고 가는 그런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ALT가 장마감 이후에 200억 규모 신규 시설 투자를 결정했다. 이런 것들은 좀 좋은 공시 같아요. 지금 당장 뭐 더 간다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어쨌든 시설 투자를 했다는 거는 그만큼 캐파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 200억 규모가 상당히 나쁘지 않은 규모이기 때문에 좀 한쪽에 관심 종목을 가져두시고 좀 천천히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 흥하이온인데 장 마감 후에 최대 주주가 1,400만 주 주식이 감소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시간의 매매로 팔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아무래도 좋은 내용은 아니고 특히나 흥하이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 관련해 가지고 테마성으로 올라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잘 빠져나오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들 이렇게 간략하게 찾아봤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중요한 거는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추세가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흐름을 좀 봐야 된다. 특히나 오늘 이제 미국장이 어제 하락 부분을 어느 정도 메워주는 모습이 나오는지를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내일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